전자는 핵과 전자라 그랬죠. 네. 그 전자를 기술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전자공학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20세기 문명과 19세기 문명이 다른데 네. 왜 다르냐 하면은 양자역학만큼 달라요. 양자역학이 없으면 현대 문명이 없어요. 아니 전기 제품들은 그 전에도 얼마든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로 모터를 돌리는 거는 19세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그 에디슨이나 가능해요. 네. 테슬라나 그러니까 전기 자체를 사용하는 거는 19세기 문명인데 전자공학을 사용하는 거는 20세기 문명인데 그건 양자역학이. 전기 세대에서 전자 세대로 넘어가는 건 뭐가 제일 큰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 반도체죠. 그러니까 그 반도체. 전기를 쓴다는 건 전기를 그냥 열로 사용하거나 네. 전기를 힘으로 동력으로 사용하거나. 힘으로 사용하거나 요거까지는 전기죠. 네. 이거는 20세기 초에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세탁기나 네. 거기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네. 세탁기가 우리가 스위치를 눌러서 띵띵띵띵 뭘 입력하거나 어떤 프로그래밍 이건 다 전자공학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양자역학이에요. 다음에 신약 개발하거나 네, 뭐 네, 네. 지금 뭐 현미경으로 뭘 관찰하거나 뭐 이런 거 전부 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뭔가 그 기계이지만 이게 기계가 뭔가 생각을 하거나 뭔가 조금이라도 그 스마트하게 하는 거는 전부 다 전자공학이고 그거는 다 양자역학에서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 형님 뭐 좀 어려우시면 잠깐 쉬셔도 됩니다. 예, 저 잠깐 이제 얘기 좀 할게요. 정영진 씨 꼴배기 싫어서 끝까지. 반도체라는 게 결국은 이게 어떤 뭐 전기라고 해야 되나? 전자 신호를 하여튼 끊었다가 연결했다 이걸 이제 해주는 게 결국 반도체인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아세요? 아니 늘 통하거나 이름 전선이고 그게 아니고 이제 어떤 조건에 따라서 뭐 끊었다 이걸 이게 해주는 게 그게 이제 반도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가장 중요한 게 스위치거든요. 네. 바로 전류를 원할 때 흘리게 하고 원할 때 끊는 거. 그 역할을 하는 게 트랜지스터라는 건데 트랜지스터가 20세기 인류가 만든 최고의 발명품으로 꼽힌 거죠. 아, 그렇습니까? 과학자 모두에게 조사를 했어요. 20세기에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발명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 1위가 트랜지스터인데 아, 그래요? 바로 그 트랜지스터의 원형은 진공관에서 만들어져요, 원래. 네네네. 근데 그건 이제 옛날 거고요. 그거를 전자식으로 만든 게 반도체를 이용한 기술이고 그거를 만들 때 양자역학이 쓰이죠. 왜 반도체가 작동하는지를 설명해줘요. 아, 그 양자역학이. 그래서 트랜지스터가 만들어지자 트랜지스터를 작게 만든 게 그 IC 칩이라 그러는데요. 네네네. 그러니까 트랜지스터를 여기 많이 배열해 놓은 게 컴퓨터고 네네네. 스마트폰이 네네네. 메모리고 그걸 전 세계에서 가장 작게 만들어서 집적시키는 그런 기술을 가진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삼성 반도체가 하는 게 네네네네. 바로 그 트랜지스터를 작게 만드는 기술이죠. 아, 그러니까 그 반도체가 결국 양자역학의 기술의 총합 뭐 이렇게 이제. 삼성전자는 양자역학으로 굴러가는 회사예요. 아, 그래요? 양자역학의 기반을 두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직원분들 중에 양자역학 아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은 양자역학 때문에 먹고 사는 겁니다. 다 알아요, 그분들도. 그분들도 아세요?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아니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원자가 있단 말이죠?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네. 전자가 돌고 있는데 여기도 원자가 있잖아요. 네. 그럼 얘가 여기 있으면서도 여기 있다는 건데 그럼 약간 교집합에서 걔가 들어가는 건가요? 이제 한 건 하셨군요. 이제 실제 이제 원자가 하나만 있고 그 원자를 설명하는 것도 물론 재밌는 일이고 그게 물리학자들이 주로 처음에 한 일인데 더 중요한 거는 원자가 이제 가까이 와서 서로 붙어서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하죠. 그냥 우리 몸은 수많은 원자가 모인 거니까. 그래서 이제 원자들이 모여서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하는지를 설명하는 학문을 화학이라 그래요. 화학이 바로 원자들의 결합을 설명하는 학문이죠. 네네네. 제가 그래서 RC 범접에서 계속 그 화학식 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자들의 그 커넥션, 관계만 그리는 거예요. 원자 하나하나는 물리학자들이 하는 거고 연결하는 건. 그래서 원자를 연결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이쪽 원자에도 전자가 있고 이쪽 원자에 전자가 있어요. 네. 이게 가까워지면은 이제 전자가 어떻게 행동하냐면은 양쪽에 동시에 있게 돼요. 자, 전자가 이 전자, 얘 원자에 있는 전자가 양쪽에 동시에 있을 수 있게 되거든요. 동시에 있을 수 있게 되면 자, 이 전자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는 얘기는 이 두 장소가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네. 그래서 결합이 된 거예요. 이걸 공유결합이라 그래요. 공유결합.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면은 이제 원자 두 개일 땐 그렇잖아요. 세 개일 때는 이제 세 군데 동시에 있죠.
자꾸 늘어나면 네. 그러면 전자가 이제는 이 수많은 원자들에 한꺼번에 다 동시에 있게 되죠.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네. 여기에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 다 있을 수 있게 되면은 네. 지금 저희가 이 촬영하는 이 스튜디오 네. 이 안에 어디든 다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저는 자유롭게 이 공간에 있을 수 있다는 거랑 같은 얘기죠. 이걸 자유전자라 그래요. 그래서 전류가 흘러요. 아니 그러니까 얘한테 전자가 하나 있어요. 얘 하나 있고 얘 하나 있으면 이 상황에서 그러면 전자가 3개예요, 아니면 9개예요? 3개죠. 동시에 또 이제 또 점점 중요한 질문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전자가 동시에 2장소에 있다고 했을 때 네. 이게 전자가 2개가 된 거냐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네. 좋은 질문이죠. 2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네. 직접 보면 돼요. 네. 네. 만약에 이걸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하나만 보여요. 그럼 하나네. 하나죠. 네. 안 보면 동시에 있어요. 요 지점이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것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이제 딱 갈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거시 세계에서의 우리 경험으로는 네. 내가 보는 것이 이 물체가 여기 있는 거랑 별로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안 본다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내가 보면 여기 있고 위치는 여기 있는 거거든요. 안 본다고 여기 있는 건데, 양자의 화학은 본다는 것과 보지 않는 것이 다른 결과를 줘요. 그게 가장 어려운 지점이죠. 안 이해가 안 되는데. 본다고 있어지거나 없어지고 본다고 없어지거나 있어진다 이렇게 된다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물리학의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새로운 어떤 그 이론들이 나올 때 나오는 전형적인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전 사람들이 한 번도 이제 의심을 갖지 않았던 거, 그걸 누군가 이제 의심을 가져요. 예. 그럼 사람들이 대개는 쟤 미친 거 아니야? 부정하지. 왜 저런 걸 무시. 의심하지? 네. 근데 이 사람의 의심이 정당했어, 결국. 왜냐면은 이 사람이 했던 말도 안 되는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 된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지구가 정말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도는 걸까? 이 질문은 그 다수의 사람에게는 미친 거 아니야? 당연히 우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돌지 우리가 돌겠어?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놀랍게도 지구가 돈다는 거잖아요. 네. 네. 아인슈타인이 20세기 초에 이런 질문을 했죠. 내가 시계가 있고 저기 걸어가는 사람도 시계가 있는데 내가 가진 시계와 저 사람이 가진 시계는 똑같은 속도로 시간이 흐를까? 움직인다고 시간이 바뀔까? 안 바뀔까? 이 질문 자체가 이상해요. 시간은 다 똑같은 거지 무슨 움직인다고. 그렇지.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시간은 움직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터스텔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네네네. 자, 양자역학에서는 이제 어떤 질문이냐면은 그 전까지 한 번도 사람들이 해보지 않았던 질문인데 내가 물체를 보잖아요, 지금? 여기 있죠. 네. 내가 본 물체의 위치가 이 물체가 정말로 가지고 있는 위치를 본 걸까? 하는 질문이에요. 본 것이 본 것인가? 머리 아파. 이 영화는 그 타짜 아니에요? 타짜? 네. 손은 눈보다 빠르다. 자, 왜 본 것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 거냐면 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한 번도 물리학자들이 물어보지 않았던 거예요. 자, 본다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이게 보이시죠? 네. 네. 물리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여기 지금 조명이 있잖아요. 네. 이 조명 다 끄면 안 보여요. 그렇겠죠. 여기 더군다나 지하잖아요. 네. 조명을 켜고 있으면 조명으로부터 빛이 이렇게 날라와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빛이 날라와서 여기 부딪혀요. 부딪힌 다음 사방으로 막 반사되거든요. 네. 그 중에 일부가 제 눈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 이게 봤다는 거죠. 네. 사실 저는 이 물체를 손댄 적도 없고 이 물체에 대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얻는 게 아니라 이 물체에서 튀어나온 빛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뇌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 빛은 나한테 직선으로 날라왔다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네. 그걸 역계산해가지고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굉장히 많은 과정들이 필요하죠. 뇌가 틀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다 제가 렌즈를 놓잖아요. 그러면 이게 커지죠. 그렇죠. 뇌가 어떤 착각을 하냐면은 빛이 꺾여요, 렌즈에서. 꺾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직진했다고 착각을 하니까 이만하다고 착각을 하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빛만 보기 때문에 내가 본 것은 정확히 얘기하면은 물체의 위치가 아니라 빛이에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빛이 그러면 여기 맞고 튀어나올 때 이 녀석을
그냥 그대로 두고 튀어나올 수가 있을까 언제나? 아, 변화를 줄 수 있다? 그렇죠. 지금은 변화를 안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냐하면은 내가 빛에 맞아도 아프지도 않고 뭐 빛이 나를 뭐 어떻게 뭐 하겠어? 네. 근데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 네. 원자가 양자역학 대상이잖아요. 원자는 여기 1억 개를 늘어세울 만큼 작아요. 네. 정말 작죠. 전자는 원자보다 훨씬 작아요. 네네. 원자보다 정말 뭐 100억, 1000억 분의 1보다 더 작아요. 아, 그렇게 작아요? 그 전자를 여기 놓고서 실험을 할 수 있는데 전자를 빛으로 때리잖아요. 그럼 전자가 움직여요. 전자는 빛에 맞으면 움직여요. 아, 빛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전자. 빛에 맞아도 움직여요. 그만큼 작아요. 음. 자, 그런데 전자가 이제 이게 전자라고 할까요? 빛에 맞고서 저는 지금 전자를 봤어요. 아, 전자가 여기 있네. 지금 전자가 여기 있을까요? 네. 근데 얘는 움직이는 이미 거예요. 움직였죠. 네. 저는 여기 있다고 착각하겠죠. 아, 아니네. 여기 있나? 다시 이쪽에서 오는 빛이 보여요.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있을까요, 지금? 아니죠. 내가 보는 순간 상대를 영향을 주고요. 그럼 나한테 들어오는 전자의 정보는 항상 늦었네. 잘못된 정보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전자의 위치에 대한 정보는 언제나 불확실하다. 이게 이제 불확정성 원리예요. 아,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이게 관측이 된 거냐, 내가 이게 바라본 거냐, 아니면 측정이 된 거냐는 거예요. 빛을 완벽히 차단해요. 그리고 전자를 측정할 수 있는, 전자가 오면 뭐 덫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딱 뭐 감지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놔요. 그렇게 해서 전자를 측정을 했을 때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전자를 감지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전자를 빛을 쓰지 않아도 되거든요. 네. 빛을 쓰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은 다른 원자를 놔야 돼요. 네. 아, 모든 감지 장치는 그럼 또 원자로 돼 있잖아요. 세상 모든 것은 원자로 돼 있고요. 원자는 핵 주위에 전자가 도는 거니까 사실 빛이 가장 그나마 영향을 덜 주는 거고요. 다른 특정 장치를 쓰는 순간 그것들은 전자가 있어요. 그럼 그 전자가 이 전자가 다가올 때 서로 전자기력을 주고받기 때문에 감지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쪽 전자에 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렇긴 해요. 결론이 결론이 뭐냐 하면 영향을 주지 않고 이 존재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이 없네. 없다는 거죠. 그러네. 여기서 두 가지 입장을 취할 수 있어요. 이제 아인슈타인과 네. 신진 과학자들이죠. 아인슈타인은 이때 뭐라 그랬냐면은 좋아. 얘를 측정하려고 할 때마다 얘를 흐트러뜨리고 뭐 위치를 알 수 없게 되고 불확실해지는 건 나도 이해하겠어. 아인슈타인도. 그렇다고 해서 얘의 위치가 없다는 뜻은 아니잖아. 어딘가에 있겠죠. 어딘가 있는데 내가 모르는 것 뿐이지. 음. 그러자 이제 이 신진 과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당신은 플라톤의 이데아를 얘기하는 것 같다. 즉 그런 위치가 있다고 한들 그걸 우리가 직접 알 방법이 없잖아. 그쵸, 우리가 그쵸. 보면 언제나 흐트러지니까. 네. 그럼 과학자의 입장에서 관측할 수 없는 것을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그것이 과학자냐. 과학자는 관측된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 이것에 뭐 존재하는지 확실하지 않은 어떤 추상적인 철학적인 위치 그거는 포기하고 이 녀석의 존재나 위치란 건 언제나 불확실하다는 거를 기본 원리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진과학자들 생각이고 아인슈타인은 그건 아니다. 나한테 들어오는 데이터는 그렇지. 언제나 이게 불확실하지만 위치는 원래 있는 거고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지 있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갈라지죠. 근데 어느 입장을 취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식으로 이제 물리학이 구축이 되고요. 결론은 신진과학자들이 한 게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만든 과학으로 지금 21세기 문명이 굴러가니까 이게 맞는 거죠. 아니 근데 이거 우리가 관측할 수도 없는 건데 제대로 얘를 어떻게 컨트롤해서 우리가 전자제품 만들고 어떻게 이걸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관측하거나 예측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거지만 네. 다른 것이 관측되고 예측 가능해요. 그게 있으니까 제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 같은 게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당연히 네. 관측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건 잘 안 되고요. 양자역학에서는 어떤 게 관측이 잘 되냐면은 에너지가 잘 돼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양이 있는데 그 에너지라는 양은 양자역학에서도 잘 정의가 되고 관측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양자역학은 완전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기술하게 돼요. 위치를 모르지만 에너지는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에너지는 이 물체의 색깔로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색깔은 잘 정의돼요. 움직이지 않고. 근데 위치를 알기는 어렵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던 것,
수로 이걸 기술하려고만 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이 녀석을 기술할 수 있고 그걸 잘 활용하면 지금과 같은 전자공학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교수님 말씀 물리학자들이 대단하다.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거를 그게 뭐 생업과 관련이 있나요? 뭐 관련이 있죠. 관련이 이걸로 지금 그러네. 먹고 사니까. 아니 그런데 남한테 설명하기가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근데 뭐 이 사람들 그렇게 대단한 보면 사람들이네. 우리 저 감독님도 대단한 게 누가 보지도 않고 재밌어하지도 않은 영화를 만들잖아요. 그럼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한 번은 해코지합니다. 언제일지 모르는 거예요. 정윤 씨, 한 번은 제가 해코지합니다. 항상 두 테이블 띄워놓고 앉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에서 아주 흥미로웠던 게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아인슈타인이 몇 번이나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진 과학자들이 이해한다는 게 뭔지 물어봐요. 이해한다는 게 뭔지. 이해한다는 게 뭔가 자꾸 이해 안 되는 게 문제라 그러는데 이해한다는 게 뭔가. 와, 되게 철학적인 문제까지도 다음에 그 다음 질문이 더 이제 더 깨는 질문인데 이해한다는 게 왜 중요한가? 이해한다는 게 우리가 자연을 기술하려는 어떤 물리를 구축하고 있는데 물리학을 인간의 이해 여부가 이론이 정당한 것과 관련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먹는 거하고 여기 존재하고 있는 거하고 수학으로는 잘 기술되고 실험 잘 설명하는데 자꾸 이해 안 된다고 시비 거는데 근데 당시에는 이게 참 논란이 됐지만 지금은 논란이 안 될 수 있는 게 자, 알파고가 이세돌 이겼잖아요. 프로 기사들 이해 못했거든요. 자, 프로 기사들이 알파고의 바둑을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죠? 이겼잖아. 인간이 이해 못하는 수를 두고 이겼잖아요. 알파고는 수많은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이 수가 최선이라 둔 건데 인간은 이해 못해요. 자, 인간의 이해가 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아니 그래도 어떻게 얘가 이 생각을 했는지를 이해하면 우리는 그거보다 더 뛰어나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하지만 아니에요? 이해 못하잖아요. 지금 이해 못해요. 알파고 이해 못해요. 아, 알파고보다 만약에 바둑보다 훨씬 복잡한 게임 만든다 그러면 3차원에다가 지금은 2차원이지만 바둑은 인간이 더 못할 거라고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뭔가를 해결할 때 인간은 자꾸 이해 못하는데 야, 인간이 이해 못했으니까 인공지능이 이긴 거는 무효야. 말 되나요? 안 되죠. 인간이 이해 못한 게 왜 문제가 돼요? 이미 물리학자들은 실패가 있는데. 100년 전에 경험한 거예요. 인간의 이해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론이 수학적으로 잘 정립되고 그 이론이 실험을 잘 설명하면 끝이에요. 인간은 이해하려고 하지만 이해가 안 돼. 그건 인간의 문제예요. 저는 우주의 문제가 아니야. 제가 평소에도 교수님 좋아했지만 오늘은 더 위대해 보이네요. 그래요? 이런 사람들 외모만 먹고 판단을 한단 말이야. 이런 청자켓, 까치, 최재성 씨 같은 옷을 입고 왔다 그래가지고. 이거 벗고 다시 할게요. 이건 제가 만든 이론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래도 그 이론들을 이해하고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런 걸 연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저희 대학 때 이제 모여서 친구들이랑 막 진짜 전율을 돋으면서 공부했어요, 우리. 얼마나 재밌어요, 이거. 그쵸. 야, 이런 놀라운 밤새 막 친구들이랑 토론하고 그랬었죠. 정말 재밌었는데. 참 그런 시절이 그리워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정영진 씨는 안 그러셨겠지만은 한 가지 사안이나 놓고서 애들끼리 밤새 토론하거든요. 이 대사 왜 쳐야 되냐? 이 대사는 왜 무슨 배경이 뭐냐? 이런 걸로 연극과 애들은 맨날 그거 토론을 하고 나중에 픽대 올리면 2시간, 3시간 하거든요. 그 사실은 가끔은 그런 시절이 그리워요. 내가 순수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도 그랬어요. 전자가 정말 2개가 된 거야? 하나였던 거야? 보는데 왜 글로 가지? 이런 거 가지고 한 학기 내내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도 이런 순수함이 결국은 이제 과학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잘못 알고 우리의 상식은 과학이야말로 진짜 확실한 거다. 확실한 사실과 뭐 그런 것들에 기반해서 확실한 것이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진리 같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네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정도를 확실하게 알아요. 그게 과학이죠. 그러니까 다른 것과 다른 점이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를 때 모르는 범위를 얘기해 주는 게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지 알아? 그러면 정확하게 말 못 해준다고 답을 하지만 그러면 모르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요 안에 있어. 이 바운더리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거죠. 여기는 절대로 안 있는 건 알아요. 하지만 이 안에서 어딘지 모르죠. 저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이런 분이. 뭐 하러 자기가 잘나냐? 잘나는 사람하고 친하면 되죠. 자, 그냥. 네.
오늘 하여튼 저는 너무 재밌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그래도 어떤 분들은 좀 더 체계적으로 한번 그래도 관심 갖고 한번 찾아볼까 공부해볼까 이런 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전공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책이 있어요. 네. 네, 잘 유도해드렸죠. 농담이고요. 그 양자 공부란 책이 있어요. 양자 공부. 김상욱의 양자 공부. 내가 얘기하는데 쑥스러워서. 너무 노골적으로 가니까.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책이 별로 없거든요. 없어서 훨씬 어려운 책은 있고요. 다음에 그냥 역사만 이야기하는 책들이 있는데, 근데 그래서 쓴 책이기도 하고요. 네. 제 책 뒤에 가면은 양자역학을 볼 때 도움이 될 다른 책들에 대한 설명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아마 제 책을 사보시지 않아도 도서관 가서 보신 다음에 뒤에만 넘겨보셔도 아마 이런 책들을 보면 된다고 다 써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지문에 대한 답이 거기 다 써 있어요, 사실은. 김상욱의 양자 공부. 네. 하여튼 오늘 저는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우리 김상욱 교수님 앞으로 뭘 하시든 저는 찾아다니면서 보겠습니다. 그게 나아요? 아니면 안 보는 게 나아요? 스토커 하신다는 건가요? 네, 저 전자처럼 이거 있는 듯 없는 듯 네, 따라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입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김상욱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